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그 마이크 안 쓰고 오문거리지 않고 이렇게 육성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주어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관없는데 지금 공복 상태에서 점심시간을 훌쩍 넘기셨거든요. 막 뛰어나가신 분은 당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급하겠죠. 혹시 뭐 사탕 필요하시면 지금 손 드시면 스태프들이 갖다 드리도록. 필요하신 말씀 좀 이따 오겠습니다. 제가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아주 빠른 속도로 엄밀히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할 테니까 이거 집중해주세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좋은 강사하고 실력 있는 강사랑 수업을 듣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억울할 때가 어서스를 잘못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대학을 못 갈 때, 아니면 지나치게 낮게 써서 본인이 기대한 그 이하의 대학을 갈 때 저희 제 속상하거든요. 저희가 입시를 23년 하면서 특히 이제 대치우리학원의 윤 원장님하고는 또 윤 원장님의 또 언니분이시죠. 그 대치우리학원이 대치동이 시작된 게 제가 2006년인가 5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EBS 활동하면서 입시 설명회를 쭉 해드렸었는데 미국에서도 또 독자 설명했었고요. 오늘 내용들은 조금 오늘이 학년별로,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포인트가 좀 달라요. 근데 제가 세계학년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제 대입 성공을 위해서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학년 어머니들은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2학년 올라가는 엄마들은 그래요. 우리가 1년 전에 고교 선택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잘해야 된다. 어느 학교를 가든 그분이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 3학년 올라가는 어머니는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적어도 고1 마치고 고2 올라갈 때 아이한테 가르마를 타줬어야 돼.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냐 학생부 종합이냐 아니면 네가 원하는 대학을 교과나 종합으로 못 갈 것 같은데 대학을 타협하지 말고 내리지 말고 그럼 가는 방법과 수단을 바꿔야 될 거냐. 이걸 1년 전에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어머니들이 연애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랑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근데 정말 중요하게 대학 입시가 타이밍. 제가 어머니들한테 지금 핸드아웃 자료로 뭐 대입 성공을 위한 승부를 던지고 드렸는데 그냥 그거는 메모용으로 쓰시고요. 그게 이제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풀 버전으로 좀 이따가 어머니들하고 추가로 핸드폰으로 자료집을 갖다 보내드릴 수 있는 어떤 루틴들이 있으니까 방법들이 있으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여기 보고 경청해 주시면 돼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던 엄마들의 특징이 강사가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자료에서 찾아요. 제가 그럼 이제 강사 겁나 싫어요. 왜냐면 여기 집중하지 못하시니까. 이제 집중 준비되셨어요? 아까 원장님께서 저를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안 넘어갈 수도 있네요. USB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아. 이게 이거가 여기 이거를 그래? 아니 제가 그대로 그럴까요? 이렇게? 맞아요 제가. 거꾸로 되겠습니다. 예.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나올 때 조금 인식이 좀 필요할 때. 됐네요. 네. 그 강사 소개해 주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 있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목동에서 설명했었거든요. 한 50분 설명하고 어머니들 엄청 감동받아가지고 저한테 막 전화번호도 물어보시는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름이 뭐였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유명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한기성이고 대치동에 있는 비전과 멘토, 수임한 교육 컨설팅 대표로 있습니다. 과거 EBS하고 TBS 상담학교 대학까지 10년 이상 동안 사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시정과 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승부수. 그러면 이거 보세요. 대입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4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학년에게 중요한 내용이 이건 중학교 2학년부터 중요해요. 대입에 성공하려면 첫 번째는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된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싶으냐? 그러면 문과냐 이과냐 계열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공통사회 공통과학 공부하지만 2학년 넘어갈 때 일반 선택에서 이과는 과학을, 문과는 사회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이미 수능에서도 지정한 대학이 많기 때문에 문이과 구분이 없다고 말하는 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대학까지를 갈 거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엄마들한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는 일반고냐 자사고냐 특목고냐 이게 중3의 고민이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무슨 전형으로 갈 거냐 우리 그거 한번 해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구조 알아야 돼요. 대학이 어떻게 뽑나 앞으로 어떻게 뽑을 건가. 그러니까 오늘 자료는 전부 2학년 자료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시는 3년 예고제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 전형 계획을 발표해 줍니다. 몇 학년 4월 달에? 고2 4월 달. 그러니까 지금 중4 엄마는 2년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고2 올라가는 엄마는 좀 이따 이제 내년에 4월 달에 발표를 하겠죠. 그러니까 입시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의 어떤 변화되는 전형 계획의 기준에서 전략을 짜면 돼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엄마가 맨날 설명회 수천 번 들어도 이제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날이 엄마가 설명회 갔다 오는데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엄마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막 불안해지니까 애한테 막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애가 자세가 바뀌어야 돼.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능 고사장에 반입이 금지된 물건을 지금부터 쓰지 않아야 된다. 1번 휴대폰, 2번 카메라. 이 두 가지 성능이 같이 있는 최신 스마트폰. 이걸 아직도 쓰고 있다. 그럼 미안하지만 자기 원하는 대학 갈 확률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마지막에 남다른 속도를 내야 되거든요. 속도는 내신과 수능. 다시요. 속도는 뭐라고요? 내신과 수능.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시 지향적이기 때문에 내신만 해요. 그러니까 내신만 하니까 원서를 어떻게 쓰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데야. 수시로만 올인. 정시로는 이제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고 가능하면 우리 집으로 북쪽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요. 여기서 굳이 남쪽으로 동탄역까지 가가지고 통학을 생각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머니가 고3인데 충남대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대전에 있다고 그랬어요. 뭐 어떻게 생각해요? 뭐 어때요 스님? 뭐 어때요? 가능하면 목표는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위로 올라가야겠죠. 이 네 가지 기준에서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목표했던 대학입니다. 그죠? 아직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어머니들은 그래도 뭐 좀 더 높은 대학 생각할 텐데 이제 고3 올라가서 공부 안 하면 전국 지도를 봅니다. 소위 인서울이 아니라 인코리아 이렇게 보죠. 근데 뭐 의치한의학 계열이나 약대나 수의대나 뭐 이런 데 생각하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과학기술을 생각하는 친구들이나 사관학교 생각하는 친구들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반학과를 가는 친구들이 지방 지도를 보는 것은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기 이제 유지 취업률 현황이라고 올해 발표한 자료인데요. 대학 알림에서. 그러니까 유지 취업률이라는 게 뭐냐면 인턴 계약직 빼고 진짜로 4대보험 적용받고 이 대학 출신이 기업에서 얼만큼 일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1위가 어딥니까? 네, 그렇다고 뭐 서울대가 10이라고 서울대 성균관대 붙었는데 성균관대 가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네, 근데 뭐 이런 거 고민할 수 있죠. 성균관대에서 굉장히 좋은 반도체 학과고 글로벌 바이오 메디칼인데 뭐 서울대는 농대가 붙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서울대. 왜냐면 교장 선생님이 이미 현수막을 만들어놨어요. 성균관대 붙었다고 현수막 안 붙여줍니다. 동문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도 대학을 간판으로 생각하고 대학 이름으로 취업하던 과거의 시대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대학 이름으로 취업 깡패 안 된다고 그래요. 과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18개 정도 대학이 있는데요. 지방대학은 4개밖에 없습니다. 부산대, 경북대, 충북대, 충남대. 나머지 다 서울에 있고 서울에 경쟁력 있는 대학인데 이제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여대가 좀 밑에 있죠. 이화여대 대학교가. 근데 뭐 아직까지 이화여대는 그래도 명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지금 3학년들이 수능 끝나고 논술 보러 가래요 말아요. 그러면 중앙대 논술하고 이화여대 논술 막 물어봐요. 선생님 중대가 좋아요? 이화여대가 좋아요? 난 이런 말해요. 중앙대 나온 여자야 이런 말 없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취업에서는 이대가 좀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각자의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르겠죠. 집집마다. 이 정도 대학을 애들이 목표로 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대학도 중요하지만 직업.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냐? 초, 중, 고. 되게 웃기죠.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운동선수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걸 힘들다는 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깨달으니까 교사. 편하잖아요. 근데 교사를 존경하진 않아요. 네, 근데 교사라는 직업은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감정노동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요즘 초등학교 교사들 너무 힘들대요. 이상한 아줌마들이 많대요. 네, 자기 아들이 진미채를 못 먹는데 이거 대신 다른 음식으로 대체해달라고 학교에 전화한대요. 진짜. 전두엽이 손상될 아줌마.
이 일을 보니까 되게 웃기죠? 초등학교 때 의사였는데 이제 현실을 알고 간호사.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굳이 이 도표 안에 함몰되지 마시고 우리 애는 과연 어떤 직업군에서 어울리는가, 잘할 수 있는가. 근데 그걸 뭐 어떤 검사로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적성 검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저희가 말씀드릴까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수치가 높게 나와. 그다음에 부모님이 공대 출신이냐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문과 출신이냐 영향력을 배제할 수가 없어. 얘가 정말 잘하는 게 뭘까? 저는 한 가지 도전 과제를 드리면 이건 분명해요. 2030년 정도 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은 AI가 많이 대체할 거다. 그리고 한 전공을 해서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멀티가 돼야 돼.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이 성악 전공에서 나왔는데 필라테스 가르쳐요. 근데 그게 취미였는데 직업이 되는 거고 또 자기 노래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수 전공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중 전공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관심 있는 분야를 한쪽으로만 계속 집중하지 말고 폭넓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좋다. 그러나 이제 대학을 갈 때는 문과하고 이과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문과가 유리하다고 그래요? 이과가 유리하다고 입학할 때. 이과가 좀 더 유리하겠죠. 네, 그러면 좀 더 구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대학의 진학 순위의 우선순위, 수시하고 정시가 있어요. 수시를 많이 뽑아요. 근데 정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는 숨겨져 있는 진실을 오늘 파헤칠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저것이 알고 싶다. 네.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전형별 가이드. 고3 되시거나 고2 되시는 엄마들은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엄마들은 아직 결정할 거 없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경청. 2학년 넘어가거나 3학년 넘어가는 이 길목에서 우리 아이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우린 이걸 판단해야 돼. 같이 생각하는데 수시 쪽이냐, 같이 생각하는데 정시 쪽이냐, 아니면 우리는 그냥 내신이 요단강을 건너갔으니까 정시 올인이냐, 아니면 모의고사가 불안정한데 내신이 괜찮으니까 수시 올인. 여기에 따라서 솔루션이 다 달라요. 보여드리죠? 같이 생각하는데 수시 쪽에 비중을 둔다. 모의고사가 약간은 불안정하고 교과나 비교과의 경쟁력이 있다는 거니까 이 친구는 수시로 갈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형을 갑니다. 교과형은 추천받아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까지 내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잘 들으세요. 교과 성적은 석차 등급이 있고요. A, B, C 성취도가 있어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 나와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논술 전형을 갈 거나 일부 대학, 거의 모든 대학이 교과형을 갈 때는 석차 등급을 반영하니까 사실상 뭐 진로 선택을 많이 반영하지 않죠.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고등학교 1학년 시작해서 3학년 마무리할 때까지 3학년 1학기까지 수시에 적용되는데 모든 교과에 석차 등급과 성취도를 다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비중을 두는 학생은 3학년 때까지 내신을 넣을 수가 없는. 그 다음에 비교과에 집중해야 됩니다. 비교과가 뭐냐? 학교에서 보는 지필고사를 뺀 나머지 모든 학교 행위. 수행평가도 사실은 비교과예요. 그걸 세특에다 적어주니까. 세부능력 및 특기사,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모두 다 비교과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형 수능 대비라는 건 아무래도 정시로는 좀 힘드니까 최저학력 기준, 뭐 고려대 학업부 수형이 4, 8이다. 그러면 2, 뭐 이런 거. 이 아이들 미래인재가 3학 6이다. 그러면 3개니까 2, 뭐 이런 거죠. 하나가 3등, 하나 1등해야 돼요. 이런 이제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하는 걸 우리가 수시형 공부라고 해.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어머니 손 들어보세요. 50견이 오셨어라도 높게 들어가고요. 그럼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엄마는 3학년 때 당장 진로 선택을 할 거냐 아니냐 할 거냐. 우리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빨리 결정해야 돼. 2학년 되는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얘는 정시로도 기대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수시 안 쓸 수 없다 6장이니까. 그럼 대부분 무슨 전형 쓰냐? 논술을 많이 씁니다. 왜요? 수능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니까 수능 보기 전에 서류로 평가해버리거나 수능 전에 면접 보는 대학은 부담되죠. 왜냐하면 수시 낮지. 근데 논술은 수능 끝나고 보는 대학이 일반적이잖아요. 연세대, 시립대, 성신여대 빼고. 그러니까 논술을 써놨다가 나중에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저를 괴롭히는 친구가 따님과 인하대를 써놨어요. 근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프로그램 돌려보면 나는 안 가도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인하대 출신이니까 모교에 대한 애정이 있어가지고 자꾸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정시로도 간다. 한 번도 입시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정시로 간다 해도 걔는 믿어야 안 믿어요? 잘 안 믿더라고.
친구하지 말자. 오히려 친구가 나를 안 믿어요.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돈을 지불하고 오면 믿어요. 이게 참 인간관계 어려운 문제야. 자, 이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수능 연관과 관련되는 내신 관리만 한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등급 나오는 과목만 해도 된다. 성취도가 중요치 않다. 어머니 하나만 기억하세요. 연세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경희대, 건국대, 이하여자대학교 주요 대학은 논술 전형에서 교과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목고나 자사고나 아니면 일반고대 내신 성적 안 좋은 아이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논술만 써라 이거죠. 그리고 수능 체제를 적용하거나 안 하거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논술로 2번의 가닥을 잡았다. 그럼 내신이 딱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시형 수능 공부하는 쪽과 정시형 수능 공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논술로만 가야 되는 학생이 있어요. 국어가 안 나와. 박혜경 쌤 만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만 수업하니까. 걔는 마포에 살아. 그러니까 걔는 막 국어 5등급 나오니까 이과생인데 수학 논술만 해서 가야 되는 학생인 거예요. 그러면 걔는 논술만 파는 거고 걔가 가려고 하는 대학이 2합 5를 요구하거나 2합 6을 요구하면 그 두 개 잘하는 것만 하는 것을 수시형 공부라고 해요. 어머니 나중에 이해되셨어요? 근데 정시형은 누가 하는 거냐? 논술을 쓰긴 쓸 건데 혹시 모르니까 쓰는 거예요. 정시가 더 잘 나오는 거 보이고. 이런 애들이 외대부 속이 많아요. 논술 써놨다가 수능 위주로 공부. 정시형 수능 공부 뭐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까지. 제2외국어는 선택이긴 한데 어디가나 다 뭐라 그래요? 고사장이 다르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제2외국어 하기 때문에 고사장 분위기가 좋죠. 세 번째, 수시 기대 안 하는 정시 올인파. 얘네 수시 기대 안 해요. 그럼 영역별 우선순위 정하고 문과는 국어, 수학. 이과는 수학과. 근데 이과에서도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수학 다음으로 국어를 많이 반영하거든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는 수학 다음으로 국어를 많이 반영해요. 근데 여기에 하나의 대학이 더 들어왔어요. 성균관. 성균관대가 수학 다음으로 많이 반영하는 게 국어 30%. 그러니까 의외로 과학보다도 국어를 더 많이 반영하는 대학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거는 맥락에서 어머니들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국어 공부 1학년 때 잘해야 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자, 내신의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시로 올인하기 때문에 내신에 쓰는 시간을 좀 줄여야죠. 네. 그다음 마지막 수시 올인하는 얘는 교과나 비교과의 경쟁력을 점검해야 되고 서류 경쟁력이라고 그랬는데 서류가 자기소개서였는데 이제 반영하지 않습니다. 추천서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수시 올인하는 애들은 내신 관리 잘하고 비교과가 전공 적합성이 높아야 돼요. 학과를 정하고 그 학과하고 연관된 행위들을 많이 해놔야 되는 거죠. 어디다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이해하셨어요? 세특 몇 글자 적으냐면 500자 적어요. 500자. 근데 500자의 학업 태도랑 학업 의지만 적으면 500자를 못 채우죠. 좀 이따 요령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근데 수시로만 올인하는 집은 여기서 더 마지막. 하향 지원이 불가피하다. 왜냐? 정시로는 대학을 못 가니까 수시에 꼭 붙어야 돼요. 1번으로 쓰는 대학이 서울대학교인데 6번으로 쓰는 대학이 강원대인 집도 있어요. 격차가 너무 크죠. 이해하셨어요? 강원도 삼척에 사는 저기 학생 하나는 1번이 고려대학교였거든요. 전교 4등. 근데 6번이 어디냐면 강원대. 걔네들은 정시로 못 가요. 무조건 뭘로 가야 돼요? 수시로. 왜요? 교과 좋아요. 비교과도 나름 잘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수능 공부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안 했거나 수시형 공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영역을 5개 과목을 다 잘하기 어려운 애들은 극단적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도시의 지방 학생들이 쓰는 전형, 교과나 학종에 세계 속의 경기도 아이들이 같이 가서 경쟁해야 된다. 이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교과에서는 절대 불리합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고교 유형별 수시 전형의 유불리를 체크해보자. 학생부 교과형은 특목고 지원 불가하다. 자사고 가면 매우 불리하다. 일반고 가서 잘하면 유리하다. 그럼 학생부 교과형은 상위권 대학이 뽑느냐? 네. 서울대 빼고 다 뽑아요. 교과형을. 과거에는 교과형을 안 뽑는 대학도 있었어요. 서강대, 성균관대, 건대가 대표적이었죠. 근데 이제 교과형을 늘려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학교 이름을 블라인드 처리한다. 네? 비교과를 축소한대요? 아니면 증가한대요? 축소한다.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학종으로 뽑을 수 있는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라리 교과로 뽑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에서 일부러
특목자사 갈 수 있는 자원들이 일반고 가는 애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뭘 노리는 거죠? 교장의 추천, 교장 선생님 추천. 근데 분당을 벗어나서 탈경기 해가지고 시골 내려가가지고 추천받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교과형은 교장 선생님이 추천자 명단을 넘길 때 학교 이름이 밑에 노출돼요. 직인을 찍어서 보내니까. 이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시골에 이상한 학교 가가지고 뭐 여기서 더 내려가가지고 신도시 이런 데 가면은 족보가 없는 고등학교예요. 이 학교가 중국 건지 한국 건지 모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러면 교과형은 오히려 동점자 처리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엄마가 대학이라면 이름 있는 고등학교와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 티가 나야 안 나요? 나겠죠. 아니 불복 불마 뭐 여기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고등학교도 많아요. 뭐 여기 이제 수지 쪽에서 용인 쪽에서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근데 여기서 더 시골로 내려가겠다. 이건 저는 반대합니다. 학종 교과도 좋아야 되지만 비교과는 전공적합, 자발적인 전공적합. 따라해볼까요? 자발적인 전공적합. 시켜서 하는 거 말고 스스로.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자율 주제 탐구 활동.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자유롭게 탐구 활동을 한다. 교사가 시키는 수행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전공하고자 하는 전공과 연관된 자발적 수행 평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거든요. 독서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 누구는 인터넷 자료 막 그 블로그 같은 거 해가지고 논문 쓰신 분도 박사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얼마든지 자료 찾아볼 수 있다. 이해되셨죠? 네. 학종은 누가 유리하다고요? 특목고가. 이유는요? 학종이 특목고가 유리한 이유는 수행 평가가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세특의 기재 능력이 좀 더 오그라. 자사고 다수 유리하다. 가서 내신 못하면 불리합니다. 가서 못하면. 그 다음에 일반고는 보통이다. 불리하다고 하지 않아요. 일반고는 가서 교과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20%에서 30% 아이들이 주요 대학의 학종에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반고로 가면 교과도 쓸 수 있고 학종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특목이나 자사고로 가면 교과는 못 쓰고 학종에만 일단 힘을 실어야 돼요. 논술. 선택 가능 보통. 근데 일반고는 이렇게 오해해요. 선생님 특목고가 논술 많이 오겠죠? 그다음에 특목고도 이렇게 오해해요. 일반고 애들이 내신도 유리하니까 거기서 유리하겠죠? 그럼 누가 가야 말이야 논술. 특목고 중에 외국어 고등학교 아이들이 논술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니까 알죠. 왜냐면 쌤들이 수행평가의 강도가 너무 세요. 그리고 학종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요. 그리고 세 번째, 선배들이 논술을 합격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연세대에서도 말해요. 논술 전형은 일반고의 명문고 출시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만약에 얘가 특목고나 자사고 갔어요. 내신이 안 좋아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해보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해보고 5번의 시험을 보고 3학년 올라가신 어느는 이제 좀 늦었지만 우리 애가 교과 전형 어려울 것 같다, 학종 어려울 것 같다. 그럼 논술 대비해야 돼. 제 친구 딸 아까 제가 잠깐 사례드렸는데 그 국어 안 나오는 애 있잖아요. 걔는 이제 논술만 팠는데 이 정도 논술이면 너는 충분히 동국대 이런 데서 합격할 만한 논술이다. 이런 좀 코멘트를 받아요. 왜냐면 특히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이 이해되셨죠? 논술 전형은 다 되고 실기 특기자 전형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막 어학 특기자 전형 많아가지고 엄마들이 이 동네에서도 막 탭스 많이 하고요. 토플 IB 장난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어학으로 대학 가겠다는 아이들이 많아져가요. 서울대 안 뽑아요. 고려대도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연대가 있죠. 언더우드 전형 때문에. 이하여자 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없다. 그러니까 결국 수시는 이것만 생각해라. 교과, 종합, 논술 3대 전형이라고 하는 거고 고교 유형별에 따라서 유불리. 그럼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엄마는 이걸 가지고 1차적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어디 고등학교 가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 그렇지 않겠다. 아니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16년 동안. 아니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얘가 교과를 잘 챙기는지 꼼꼼한 스타일인지 자기관리가 되는 애인지 경쟁을 즐기는 스타일인지 교과도 되고 학종도 되죠. 근데 얘는 본인한테 뭐 엄청 관대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신약이 나오면 얘부터 먹여야 돼요. 신약이. 어떤 신약? 철드는 약. 빨리. 한 2알 먹으면 엄마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뭐 이런 거. 그런 약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약은 개발되지 않아요. 그 마이크를 좀. 마이크 쓸까요? 네, 마이크를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끌까요? 네, 그것을. 자, 요거 보여드렸고 그리고 내신에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2학년, 3학년 되는 어머니, 그 다음 1학년 되는 어머니들 잘 보세요. 내신 4주 준비하는 4주. 일주일 시험 보고. 일주일은 아니죠. 3, 4일 시험 보는데 그 주에 쉬어야 되니까 3주, 2주, 1주.
전형에 따라 달라요. 목표 전형이 학종이라 많이 해야 돼. 학종은 쓰긴 쓰는데 교과형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한다. 한 3주만, 논술 2주만, 정시로 간다 그러면 그냥 학생의 도리를 다하자. 네? 그래서 수능하고 직결되는 과목만 내신 관리하는 거. 오늘 또 한 가지 연결되는 건 우리 고등학교가 내신 시험 문제 출제 방식이 모의고사 수능하고 유사하냐, 아니면 지나치게 지역적이고 애들 표현으로 더럽게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격이 이해되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 관리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요? 여쭤볼게요. 4주 하는 애 대비 일주일 준비하는 애는 3주가 세이브되네요. 그럼 그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수능이에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지방 가면 내신 지향적인 수시 지향적인 애들은 중간고사 끝나면 푹 쉬어요. 행복해요. 언제까지?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요. 그럼 기말고사 끝나면 어떻게 해요? 서울까지 놀이공원 오고 막 지네끼리 PC방 다니면서 뭐 해야 될지 몰라. 니네 뭐 하냐? 저희 내신 다 끝났는데요? 이러고. 그럼 내신이 1등급이고 전교권이면 박수 쳐주죠. 오케이, 수고했다. 근데 반에서 중간 내신 3, 4, 5등급 수시로는 가능성이 없는데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이 너무 많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연간 노드매치 할 때 이제 우리는 여기 왜 왔냐면 12월 달에 기말고사가 끝나면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 경기로 1, 2, 3, 4쿼터가 있는데 1쿼터의 시작은 3월달 신학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늦는 거예요. 질생이 9개월 재수하거든요. 1학년 올라갈 때 3개월, 2학년 올라갈 때 3개월, 3학년 올라갈 때 3개월. 합이 9개월 놀았어요. 1, 2월 달에 어디서 어떻게 누구랑 보낼 거냐. 이게 관건이. 그래서 아침에 깨우기 싫고 말 안 듣는 애 보기 싫으니까 엄마가 막 기숙학원 보내. 그럼 진짜 교도소하고 그거 스터디 합쳐놓은데. 근데 기숙학원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서 효과를 보는 친구들도 많지만 이제 대다수 첫 번째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1월 한 달 갔다 와서 2월 달에 우리 동네 학원하고 화학적으로 진도가 안 맞아요. 두 번째 애들이 가가지고 강제 기상하고 강제 급식하니까 굉장히 건강해서 오거든요. 해안형도 좋아서 와요. 공기 좋은 데 있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다녀야 되는 단과와 우리 학교 교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선행학습이 거의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요즘 관리형 스터디 카페도 많고 그리고 뭐 여기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들 라인업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대성학원 선생님, 메가스테이션이 다 오시니까. 근데 단과 플러스 자기 관리 이게 되기만 하면 아침에 깨우는 건 쉽거든요. 분무기를 이용하세요. 알람이 아니라 분무기예요. 어차피 씻어야 되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뜨거운 물은 안 돼요. 화상이고. 분무기 이용. 경험담입니다. 연간계획 이렇게 짜야 돼요. 고3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이제 3월, 12월 기말, 4월 중간 다 똑같죠. 뭐 모든 학년 시험은. 근데 이 모의고사가 고3 기준이에요. 3, 4, 6, 7, 9, 10. 고3 되는 엄마들은 6월, 9월이 중요한 거. 그러면 재학생 1학년, 2학년은 3, 6, 9, 10일이거든요. 수능이 없으니까. 근데 3월, 9월이 경기도가 안 봐요. 6월 달은 서울이 안 봐요. 그러니까 1학년 되시거나 2학년 되시는 학부모님들은 모의고사를 어디다 방점을 찍어야 되냐? 11월. 그럼 2학년 되는 어머니 손 들어보세요. 고2. 지난주에 시험 봤잖아요. 11월 23일 날 수요일 날. 성적표가 나올 거예요. 잘 봤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거의 사기꾼들이 많아요 요즘 애들. 아니야, 사기꾼이 아니라 효심이 깊은 거야. 성적 나올 때까지는 엄마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겠고. 나중에 결과 나오면 100분위를 보세요. 100분위. 원점수, 표준점수 등급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100분위. 100분위는 나랑 같이 시험을 본 이 아이들 중에 100명으로 가정해서 내 밑에 몇 명 있나. 그러니까 수학 100분위가 99다. 그러면 난 상위 1%. 이해하셨어요? 국어 100분위가 만약에 95다. 난 상위 5% 2등급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위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경쟁자 구조 중에 수능만 하는 재수생이 겁나 많다. 어머니들이 생각한 것보다 재수생이 많아요. 한 30% 정도 돼요. 얘네들은 스마트폰 잘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텔레비전 시청, 웹툰, 유튜브, 지네끼리 SNS 거의 안 합니다. 월드컵에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은 있지만 노출하지 않아요. 이런 거. 이게 이제 얘네들하고 경쟁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애들은 자꾸 그런 경쟁의식 없이 고등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적극적인 아이들이 대학 가는 것 같아요. 자, 수능 지원자를 비교하니까 자, 작년 대비 올해 재학생은 줄었고 작년 대비 올해 졸업생은 늘어났어요. 매년 보면 재학생의 인구 밀도가 줄어들고요. 졸업생은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재수하고자 하는 애들이 많아졌다.
이과생이 많아졌다. 이과생이 많아진 거는 약학대학이 학부로 선발하면서 옛날 대학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37개 대학에 거의 1,700명 넘게 뽑으니까 상위권 아이들이 자연계에서 약대를 많이 가니까 재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문과 애들도 재수를 많이 합니다. 이유는 자연계 애들이 수능 보고요. 건대밖에 못 가는 애가 이과로 쓰면 건대밖에 못 가는 애가 서성화를 했어요. 이과로 쓰면 중앙대밖에 못 쓰는 애가 연고대 밑에과를 써요. 왜냐하면 이과의 표준 점수가 더 좋아요. 미적분의 표준 점수가 더 좋아요. 사탐보다 과학탐구의 표준 점수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과생이 문과로 침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크라이나보다 더 심각했던 침공이 인문계 침공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갔던 애들이 적응을 하느냐. 이과생이 문과 가서 못해요. 다시 나와서 또 반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수생은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볼까요? 6월 대비 9월, 9월 대비 수능, 6월 대비 9월, 9월 대비 수능 계속 증가하죠. 졸업생, 반수생이 더 많다. 이걸 설명드립니다. 자, 다음 또 기회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선택 과목 응시 비율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국어는 하작하고 엄매가 있는데 지난해부터 이게 두 개 선택지로 나눠졌어요. 보호쌤 얘기하셨나 모르겠네. 근데 이제 언어 매체의 응시 비율이 27, 29, 30 드디어 올해는 6월 달부터 계속 30대 중반. 그럼 지난해 1년 차보다 올해 2년 차에 언어 매체의 선택 비율이 더 많아진 거죠. 이유가 뭐냐? 같이 100점을 맞았는데 얘가 표준 점수가 5점, 계속 3점, 2점 그 이상 점수가 높아요. 같은 점수를 받아도 표준 점수가 높아요. 표준 점수가 뭔데요? 나의 온점수로부터 평균까지의 거리를 나타내주는 게 표준 점수. 그러니까 평균이 더 낮은 과목이 뭐였냐? 이 두 개 중에 언어 매체였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국어에서 언어 매체하는 게 유리하냐? 그렇지 않죠? 어머니, 언어 매체는 다른 말로 문법과 매체. 근데 얘가 국어 문법을 겁나 못해. 귀찮아하거나 구조의 알고리즘을 잘 이해 못해. 그럼 그냥 하작해도 돼요. 왜요? 하작의 엄매의 이 문항수가 몇 개냐? 11개의 문항. 그럼 공통 과목이 독서 문학인데 몇 개냐? 34개. 공통을 더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독서, 비문학, 그 다음에 문학. 선생님 얘기하실 거예요. 수학 볼게요. 문과생이 아직도 많은데 학률 통계 비율이 55, 52, 51 줄어들었죠? 드디어 51.5, 49.3 계속 줄었어요. 근데 미적분의 선택 비율은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과하고 이과하고 놓고 보니까 표준 점수가 계속 6번의 평가원 시험에서 미적분이 높게 나왔죠? 같은 100점을 맞아도요. 근데 이거는 중요합니다. 미적분과 기하의 점수 차이는 거의 안 납니다. 똑같았습니다. 작년 수능에. 오히려 올해 6월 달에는 기하가 1점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토목공학과 가려고 뭐 이러면 이제 기하도 해야 되는데 양이 많은 미적분을 해내야 될 거냐 아니면 기하의 소질이 있느냐. 기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과거나 영재고 애들이 좀 기하 잘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기하를 잘하는 학생이면 저는 수학에서 기하 선택해도 된다. 오늘 김대현 선생님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그 미탐에서 오셨던 안 왔어요? 수학생? 아니 오셨어요. 오늘 안 했어요? 아니 오셨어요. 저도 얼굴 큰 친구 있었는데 네, 아까 오셨어요. 저도 크다는 거 인정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수학도 역시 중요한 거는 이 학률 통계 미적 기하가 몇 문제 나오냐면 30문제 중에서 8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공통 과목. 공통 과목이 뭐라고 그래요? 2학년 때 배우는 수원, 수투. 여기서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래요? 22문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고1 올라가는 어머니는 고등상, 고등하에 대한 내신 선행도 하겠죠. 근데 수능에 대해서 또 2학년 때 배우는 내신에 대해서 수원, 수투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요. 상, 수원, 하, 수투. 이렇게 선행하는 게 일반적인 수학의 이제 패턴. 예. 가셔야 되고 더 득점을 많이 해야 되는 쪽은 이 선택 과목 쪽이 아니라 뭐다고요? 공통 과목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34문항 20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0.75, 0.75로 곱해줘요. 75%니까. 0.25, 0.25 곱해줘요. 25%. 그러니까 이렇게 사례를 들게요. 이번에 엊그저께 수능 끝나고 3명의 학생이 저한테 수학 점수를 불러주는데 88, 88, 88. 3개 틀렸대요. 근데 여기서 3개 틀리네. 이게 최악. 여기서 3개 틀리네. 최선. 근데 여기서 하나 틀리고 여기서 2개 틀리네. 그러니까 공통을 덜 틀릴수록 유리하다. 김민쌤 얘기했을 텐데요. 옛날에 수학의 킬러 문항은 28, 29, 30번. 이것도 까다롭게 나오지만 요즘은 공통 과목의 14, 15, 22번 문제가 더 어려워요. 특히 이과생들.
15번 문제 거의 틀려요. 수열. 수원을 더 어려워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엄마들이 모의고사를 이제 2학년 되시는 엄마는 3학년 되시는 엄마는 11월 23일 모의고사 봤어요. 특히 3학년 되는 엄마들은 2학년의 전 범위를 시험으로 23일에 봤어요. 그러면 수원, 수투가 수학이 출제 범위였거든요. 어디서 틀렸나? 왜 틀렸나? 이거 점검하고 학원 선택에 강사 선택하고 선생님하고 소통하시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사회탐구 많이 선택하는 건 생활과 윤리하고 사회문화 거의 30%대. 상대평가입니다. 국어 수학 탐구는 무슨 평가라고요? 상대평가예요. 분모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왜? 엄마 13만 명 중에 4%하고 5,400명 중에 4%하고 이건 확률적으로 인원이 많은 게 유리하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다? 경제하고 싶다고. 왜? 자기 경영학과 경제학과 갈 거니까 경제하고 싶대. 만점 맞으면 해라. 근데 좋아하고 단순 관심으로는 접근하지 마라. 또 어떤 아빠는 물어봐요. 선생님 경제나 경영 갈 건데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불리한 거 아니요? 아니요. 수능에서는 탐구 뭘 선택해도 따지도 묻지도 않아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만 전공 연관된 교과 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지는 이해되셨어요? 네. 화탐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이 거의 30%대죠. 화학, 물리 적게 선택하고 투과목은 거의 안 합니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구과학, 생명과학 하거나 아니면 물리화학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물리화학을 동시 선택하는 거는 비추. 왜냐면 매니아가 많다. 잘하는 애가 선택한다. 그리고 인원이 너무 적어서 1등급 따기 쉽지 않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물화 중에 하나 하고 생지 중에 하나 하거나 아니면 생지 둘 다 하거나 이런 선택. 투 과목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있는데 서울대학교가 투를 하면 3점, 투하면 5점 가산점을 줘요. 서울대 안 가실 분들은 투 안 해도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가 이 상황이 또 고집스럽게 물리 원투, 화원투 중에 반드시 하나를 해야 되는 과를 정했는데 물리천문 이해하고 화학부 이해합니다. 기계전기정보 에너지 항공우주 이해합니다. 근데 농생대에서 왜 물리화학을 지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사범대 중에 물리교육, 화학교육과는 이해하는데 생물교육과에 왜 물리학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의과대학인데 어머니 화학이 중요해요? 의과대학은 생명이 중요해요? 얘네들 이상한 4차원적인 지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생지하는 게 싫은 거야. 서울대는 또 네가 감히 갑질의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정해놓고 있다.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는 이런 점을 살펴서 바탕 선택해야 된다. 아닌 애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아닌 애들은 그냥 자유롭게 암기 기반 선택해도 돼. 특히 문과 가려고 하는 엄마들이 사회 하나 과학 하는 집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목표 점수를 우리가 여기서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게 영어까지 쭉 가고요. 제가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사회 탐구 보세요. 만점 맞아 1등급 하나 틀려요. 만점 하나, 만점 하나. 엄청 쉬워요. 보이세요? 네. 여기 보면 50, 50, 40, 50. 동아시 하지 말라는 얘기. 윤리사상 52 3번, 47, 40. 근데 이번 연도에 사회문화하고 생활을 이거 좀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이유는 이과생이 침공해 오니까 문과가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을 좀 어렵게 내서 표준 점수를 높여주고 백분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자, 등급 잘 받게 해주자 이런 평가원의 친절한 배려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나오지 않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은 더 어렵게 본 거야. 특히 누가요? 재학생. 재학생 폭망했어. 우리 졸업생들은 다양한 문제풀이를 해가지고 난이도가 어려워져도 적응이 되는데. 자 그러면 과학은 어떻게 나왔나요? 과학은 물리 만점도 있었잖아요. 47 두 번 있었고 화학 쉬워요. 근데 생명과학은 40, 44, 42, 43, 44 지구과학. 그래서 생지 투과목은 어때요? 투과목은 만점 하나 엄청. 응? 근데 생명도 뭐 47, 45니까 48, 46이니까 투과목은 등급컷이 높다. 시험이 쉬워서일 수도 있는데 이걸 선택하는 애들이 수준이 높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저는 탐구 선택은 가능하면 모집단이 많은 과목 그리고 본인이 진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득점. 그럼 도전까지 하나 더 드리죠. 3학년 올라가는 엄마는 이번 겨울방학 때 탐구 하나를 끝내야 돼요. 2학년 올라가는 어머니도 이번 겨울방학 때 탐구 하나를 우리 학교에서 내신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개념적인 80%를 끝내야 돼요. 1학년 올라가는 어머니는 탐구 아직 결정하지 않으셔도 학년별로 다릅니다. 그럼 다시 우리는 이제 무슨 과목으로 가냐면 국어의 목표 점수를 설정할 때 몇 점이냐? 쉬운데 94, 어려우면 84, 중간, 어려웠다, 이번에 쉬웠다. 3학년 되는 엄마한테 말씀드릴게요.
2년 연속 쉽거나 2년 연속 어려웠던 적은 별로 없어요. 올해 쉬웠으니까 과거에 쉬운 다음에 어떻게 나왔어요? 어려운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쉽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 패턴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할게요. 국어는 90을 넘겨야 1등급이고 85를 넘겨야 2등급이고 80을 넘겨야 3등급입니다. 중3 어머니 잘 들으세요. 국어는 몇 점을 넘겨야 1등급이라고요? 90. 근데 어렵게 나오면 80점대 양호한 거죠. 85 쉬울 때, 80 쉬울 때. 그러니까 항상 쉬울 때 점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과 수학이 이과끼리 풀 때 92, 92, 92, 92 4점짜리 2개 틀려야 1등급이었어요. 근데 22문제를 인문, 예체능계, 수포자, 신앙의 힘에 의존하는 애, 만학도 할머니들 다 같이 푸니까 8문제만 이과끼리 미적이나 기하를 하는 거고 맞죠? 22문제를 인문자인 다 같이 푸니까 평균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등급 커트라인이 낮아졌어. 2년 연속. 2등급은 더 낮아져. 오늘 옛날 8888, 8584인데 70점대. 84 여기 보면 81, 80, 77이었는데 60점대. 등급 커트라인 원점수가 수학이 특히 이과생들이 엄청 낮아졌어요. 22문제를 이과끼리만 푸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과가 수시 모집의 최저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커진 거죠. 특히 수학이 약한 여학생들이 최저 충족 가능성이 높아져. 근데 문과 상위권 아니에요. 이때도 92, 85였어요. 이때도 92, 88이었어요. 잠깐 문과 합정 90, 78이었잖아요. 92, 85였잖아요. 이때 88, 84였고 이때도 90, 80. 그러니까 문과는 상위권이 항상 90점대. 왜 이렇게 나오니까 문과가 오히려 확률 통계를 8문제 풀지만 수원투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문과로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는 선택을 뭐 하느냐가 갈등이 되는 게 아니라 수원투 22문제를 완벽하게 킬러 문항을 더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영어는 무시하면 안 되죠. 고려대가 막 2등급 3점 깎이고 서울대 0.5, 서강대 1점, 성균관대, 중앙대가 3점, 2점 차이. 이 대학들은 2등급 했을 때 영어를 적게 쓰는 대학이에요. 근데 고려대는 영어 3등급 하면 안 돼요. 서강대는 괜찮은데 성균관대 안 돼요. 1등급하고 8점 차이 나요. 중앙대 5점 차이 나요. 근데 이런 대학 어때요, 언니? 연세대학교는 영어 문과에서 16.7%를 반영하는데 실질 점수가 8.4예요. 숙명여대 20%밖에 반영 안 하는데 실질 점수 10점이에요. 홍익대 15%밖에 반영 안 하는데 실질 점수는 7.5예요. 아니 영어를 쓰는 방법이 대학마다 다 달라요. 그럼 나 이거 여쭤봅시다. 오늘 영어 선생님 얘기하셨나 모르겠네. 영어의 1등급 비율이 아주 쉽게 나오면 12.7%고요. 작년에 6.25%였다. 올해는 한 6, 7% 될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전국 수험생 중에 영어를 6% 안에 들었다. 그러면 1, 2등급 간에 이렇게 점수 많이 차이 나는 대학 갈 때 혹시 수학을 못해도 혹시 탐구를 못해도 영어로 덮고 가요. 영어를 많이 반영하는 대학. 1등급 했을 때. 근데 이제 뭐 이게 우리 동국대는 스님들이 영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대학은 영어 1등급이나 2등급이나 1점 차이밖에 안 나니까 1등급이 베네핏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 대학은 건대나 경희대나 동국대 같은 대학은 영어를 좀 못하지만 국수 타임이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지만 사실상 수시 모집에서도 최저의 기준 적용할 때 영어가 1이네. 그럼 4합 8일 때 나머지 3개로 7 맞추고 3합 6일 때 나머지 2개로 5 맞추면 되는 거니까 영어가 효자가 옵니다. 정시대 영어를 잘하면 상태폭이 넓잖아요. 교대 갈 때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지 말라니. 한국 교원대만 2점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국수탕 잘해요. 전주교대 어때요? 전주교. 괜찮아요. 비빔밥 먹으면서 학교 생활하면 되는데 22.5예요. 영어 1, 2등급. 그러니까 얘네 진짜 수학 3등급 하는 여학생을 제가 합격시켜요. 수학 3등급을 뭘로 덮어요? 영어로. 아니 영어가 6.25%가 작년에 1등급 비율인데 걔네가 전부 교대를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이과대야. 카톨릭대들은 영어를 못해도 용서해주면 나머지 영어 잘해. 치과대야. 경북대, 부산대 빼고는 영어를 잘해. 그러니까 전문직 해당되는 의치한약 계열 이런 쪽 생각하는 경우에 영어를 잘해. 영어를 못하는 애들은 누구냐면 이과생인데 영어가 2야 혹은 3이야. 근데 수학을 잘해. 하나 틀려, 2개 틀려. 괜찮아요. 그런 애들은 서울대 가거나 성황대 가거나 건대 가거나 이렇게 가면 되니까. 근데 우리 애가 이제 불행한 건 수학도 못하는 것이 영어도 못해요.
네? 국어도 못하는 것이 영어도 못해요. 이러면 이제 선택지가 없어요. 중학 3학년 어머니들은 중학교 때 곧잘 했거든요. 성취도 A, B, C로 나왔기 때문에 다 A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고등학교 가서 3등급, 4등급 받아요. 공부를 조금 지속성 있게 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고1 영어, 고1 국어 겁나 중요하죠. 자, 이거 넘어가고요. 아까 보여준 자, 길게 얘기 않고 요게 이제 100분이 아까 말씀드린 100분이 그러니까 국어 100, 수학 100, 탐구 100이니까 300점 만점 기준으로 뭐 270점대냐, 80점대냐, 90점대냐에 따라서 상위권 대학 쓰느냐 아니면 중상위권이냐 이 얘기죠. 됐어요? 100분위를 관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엄마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려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학년에 넘어가기 전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중간 점검을 하거나 목표 수립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 닥치면 그때 하지 마시고 내 선현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건 나중에 가래로 막아요. 네, 조그만 균열이 댐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중간 점검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볼까요? 2024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만 발표가 됐으니까 정신 어디서 많이 뽑는데요? 어머니 좀 봐주세요. 시력 검사가 아니잖아요. 정신 어디서요? 수도권. 그 다음에 수신 어디서요? 그 다음에 수신은 학생분들 정신을 뭘로 뽑는다고? 수능. 사회통합전형이 정원에서 뭐예요? 사회통합이 뭐예요? 고른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 탈북자, 네? 장애인.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 북한 아까 얘기했구나. 그 다음에 뭐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서해오도 백령도에서 공부해가지고 북한이 포탄을 쏘는데도 막 공부해. 이런 애들을 뽑아주는 게 사회통합.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전형이 무슨 전형 안에서 뽑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이 뽑아요. 뭐였어요? 종합. 그러니까 종합부 거품을 벗겨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세대가 학종으로 28.8%를 뽑는다. 그러면 고른기의 전형, 특별전형, 사회통합전형 빼버리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10%대라. 서울권 주요 대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를 신설한 이유는 학종에서 블라인드 하니까 좋은 애들 뽑을 수가 없으니까 교과를 신설해요. 논술 공략해라. 그 다음에 자연계는 약대학부 선발에 선택폭이 넓어졌다. 국어 수학이 선택 과목 점수 말씀드렸죠? 자, 수시가 79 계속 늘어났어요. 오히려 정시가 늘어난다고 소문 들었는데 수시가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지방. 서울 수도권은 수시가 몇 %입니까? 64.4. 이거 평균 내니까 79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애들은 이걸 계산 안 하고 그냥 엄마 수시가 79래 이래. 그 다음에 지방학원에 학원장들 있잖아요. 학원 입시 잘 모르는 분들 어머니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수시를 포기하면 안 돼요. 왜요? 엄청 많이 뽑아요. 이렇게 많아. 뽑죠 많이. 종류가 많죠. 교과, 종합, 논술, 특기전. 종합 안에도 여러 가지 특별전. 근데 정작 우리 아이들이 6장 안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 대학에서 한 개 전형 써요. 이해되셨어요? 자, 구체적으로 볼까요? 내가 11개 대학이나 6개 대학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교과형은 전국이 45%에 가까운데 여기는 10%대고 종합이 23%인데 주요 대학은 30%가 넘어요. 근데 여기에 무슨 전형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어머니? 사회통합 특별전형. 빼야 돼. 그 다음에 논술은 전국이 3%대밖에 안 되는데 주요 대학은 거의 10%. 여기 지금 6%라고 되어 있는 건 또 거짓말이다. 서울대, 고려대가 논술을 안 보는데 그게 통계값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빼야 돼. 정시. 전국이 수능으로 뽑는 게 20%가 안 되는데 주요 대학은 40%가 넘는다. 어머니 그러면 우리가 서영고, 서성한 이하여대, 중해경시 11개 대학을 목표합시다. 제일 많이 뽑는 게 정시, 두 번째가 학종, 세 번째 교과, 네 번째가 논술. 많이 뽑는 걸로 접근하면 제일 많이 뽑는 건 무슨 전형이에요? 정시요, 정시. 근데 여기서 이제 엄마들의 이상한 논리가 접근돼. 정시는 수능 하루를 어떻게 망하느냐, 잘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돼. 맞아요. 근데 수시는 시험 볼 때마다 다 잘 봐야 돼. 학종은 모든 날 모든 순간 완벽해야 돼. 이해하셨어요? 이거 공감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고려대가 논술을 안 뽑으니까 교과 학종을 많이 뽑는데 이 40.8%의 사회통합이 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서강대 9.8, 성균관대 9.9, 연세대 8.9. 그럼 이과로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연세대가요 논술을 335명 뽑거든요. 그 중에 230명 이상이 이과예요. 그러면 8.9는 문이과의 통합이니까 이과는 이미 10%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꾸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 정시는 전부 40% 넘어간다. 이런 구조 아시면 됩니다. 자, 교과형은 누가 추천한다고 빨리 해. 어머니. 교장.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는 건데 서울대 쓰는 애도 쓰겠죠. 근데 시립대 10명 그러면 선생님이 불러요. 야, 너가 시립대에 쓰면 안 된다. 서울대 쓰고 시립대 쓰면 진짜 시립대 학교 가야 되는 애들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거다. 양보해라. 근데 건대는 아니야. 왜?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는 대학들은 지가 쓰고 싶으면 써요.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고, 다시 체제 기준이 없는 건대, 동대, 체제 기준이 없는 연대, 이하여대, 한양대 이런 대학은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왜요? 지방에서 진짜 수능 안 나오는 전교권애가 여기 알박기를 할 수 있어요. 전문용어 나왔죠? 알박기. 재개발에 반대한다. 이런 애들. 난 절대 딴 데 안 간다. 돼버릴 수 있어. 자, 어느 정도 내신 등급이 가느냐? 1등급 때 한양대 1.45, 1.38, 뭐 연세대 1.59, 1.50, 고려대는 1.86, 1.6. 왜 그래요? 연대, 한양대는 최대 기준이 없고 고려대는 최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안 나오는 애들이 안 쓰거나 안 나와서 떨어지거나 이런 구조.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도에 살고 있으니까 최소한 수시형 수능 공부를 해서 학교로부터 추천 받아가지고 최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추가 합격의 가능성까지 있겠죠. 솔루션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내신하고 수능의 속도를 밸런스를 맞춰야 돼.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한 달 정도, 한 달 반은 내신하는 거고 한 달 반이나 두 달은 뭐 하는 거예요? 수능 공부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원 같은 단과학원의 장점이 내신도 내신이지만 수능을 잘 가르치는 쌤들이 그걸 해주시니까 도움이 되겠죠. 종합형은 누가 갈까요? 시간 강의는 빨리요. 고등학교 공부 잘하네. 대학 가서도 공부 잘할 것 같으네. 나중에 사회 나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모교 발전해서 동물랩이 많이 될 것 같으네. 그러니까 학종은 우직하게 자기 공부만 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런 애들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이타적인 삶을 살지 않는 애들은 교과에 있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눈치가 없거나 센스가 없는 애들은 교과에 있어요. 근데 학종은 공부도 잘하면서 눈치, 센스, 비가 강해. 비. 자기랑 안 맞는 선생님하고도 엄청 쌌어요. 이해되셨어요? 학종은 그런 거야. 학종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학종이 어떻게 평가할 거냐. 비교과가 축소 폐지되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많이 볼 거다. 성적 추이가 중요하다. 1학년 대비 2학년, 2학년 대비 3학년. 연계 과목 잘해야 된다. 여기 읽어볼까요? 학종에서 대학이 찾는 보편적인 인재상은 학업 능력 뛰어나고 고교 활동 중에 자율진로 동아리 그다음 뭐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 이걸 통해 자발적인 전공 적합성이 높은 학생을 뽑는다. 왜 그러냐? 학업 성취, 학업 태도, 학업 의지, 전공 계열,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 이게 파란색으로 쓴 네 가지가 학업 역량이에요. 되셨죠? 그럼 어머니 이게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아까 말한 자율 주제 탐구 활동. 탐구력이라는 건 지적 호기심이 생겼을 때 찾아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정리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PT로 발표하거나 선생님한테 산출물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이게 탐구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전공 관련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게 진로 활동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과 행위를 통해서 이런 애 있잖아. 어머니.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전기자동차의 시대가 올 거다. 2차 전지까지 알게 된 얘가 영어 재심을 한 줄에 2차 전지, 전기자동차의 미래 이게 나왔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면 관련 책을 읽어요. 2차 전지. 네? 전자공학과 갈 건데. 근데 영어 세트에다 그걸 집어넣어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과목 같잖아요, 영어가. 근데 그런 행위를 우리가 자발적 탐구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막 이걸 위해서 막 전문업체 찾아가고 전적으로 저를 믿으십시오, 코디해줄게 이런 데 가지 말라니까. 본인이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죠. 자, 서울대는 전공 연계 교과 이수라고 해서 물리투를 지정하거나 뭐 이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는 공대 가려고 하면 물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볼게요. 전공 관련된 교과의 이수의 노력, 그 다음에 교과의 성취. 그게 좋아야 된다. 라는 거죠. 자, 빨간색.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상도 독서도 반영하지 않는다. 근데 하라고 하죠. 왜냐면 이걸 세특에 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다. 이제 쓰지 마라. 이게 아니고 학년별 리스트를 만들어서 책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세특에다가 녹여내요. 경시대 합니까? 하세요. 그걸 자기 진로 활동에다 쓰는 애들도 있어요. 자율 활동에다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학교들이 이걸 다 해주더라고요. 어머니,
우리가 진학해 있는 이 학교가 쌤들이 세특을 써주기 위해서 야들을 하는 학교다. 아니다. 그러니까 학종은 누가 유리하냐면 나만 열심히 해서 유리한 게 아니라 쌤들이 많이 도와줘요. 예를 들면 경희고 자사고 있어요. 경희고등학교라고 이경동에 자사고예요. 여기 선생님들이 서울대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세특을 써주냐? 야들을 해요. 야들을. 그리고 내가 네 마스크 쓰고 있어서 네가 한 자율 주제 탐구 활동을 모르겠다. 적어서 내. 적어서 내면 교무실 불러요. 근데 네 전공과 관련된 거 이거 빼고 이거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소위 말해 타협점을 찾아줘요. 근데 안 좋은 학교는 어떻게 해? 애가 써내면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어. 이 성의 없는 학생부가 입학사정관들이 맨날 보는 게 이건데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학종은 개인의 노력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교육이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라 학교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엄마는 지나치게 이제 사교육 가가지고 도움받아가지고 학생부 막 이렇게 관리하거든요. MSG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딱 보면 알아요. 입학사정관들 눈으로. 요건 학생이 한 게 아니고 요거는 교편을 잡고 있는 쌤들이 행정업무하면서 이것까지 할 수가 없는 수준이고 이러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 말 이해하셨어요? 학교가 뭐가 중요하다? 성적이 중요하다. 교과 성적. 공부 잘하는 애가 전공에 대해서 얼만큼 폭넓은 활동을 했느냐 이게 학종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 안 했는데 학종은 엄마 규칙 준수와 성실성, 리더십, 협업과 소통, 나눔과 배려가 여기 나눔과 배려는 봉사를 반영 안 하니까 앞에 한자가 빠졌어요. 지식, 나눔, 배려. 우리 반 영어 못하는 애에서 내가 뭘 해야 돼? 우리 반 수학을 못하는 애에서 내가 뭐 해야 돼? 나 화학을 1등급 하는데 우리 반 화학을 못하는 애에서 내가 뭘 해야 돼? 제일 적극적으로 하는 게 교과부자예요. 두 번째 멘토인 멘티. 세 번째 막 칠판에 애들한테 지식을 넓혀주는 거야. 그러니까 학종은 지금 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부지런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기상하지 못하는 애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어머니, 우리는 어떤 쪽으로 보내야 되는지 자 빨리 갑시다. 서울대 이렇게 세 가지, 고려대 세 가지. 근데 요게 사회통합제죠. 빼. 그럼 이건 일반고가 유리한 거, 일반고가 유리한 거. 이건 특목자사고가 유리한 거, 이거 특목자사고. 결이 똑같아. 그러니까 학종이 두 가지 패턴을 뽑는데 일반고로 갔을 때는 무슨 전형 써야 되냐? 근데 연세대는 혼자 덩그러니 기회균형, 이 사회통합이 200명이 넘어요. 우리랑 상관없어요. 국제형도 우리랑 상관없다. 송도, 언더우드. 그럼 활동부 수용 이게 몇 프로예요? 16.2%. 그러니까 연세대 학종은 16.2%밖에 안 돼. 전체 종원이 4,000명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위해서 1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까지 준비를 한 애들은 전교권 애들인 게. 근데 반에서 3, 4등, 5등, 6등 하는데 나 연세대 갈 거야. 막 이런 애들 있단 말이야. 학종 아니다. 응? 니네 반 1등을 어떻게 이기냐. 니네 전교 등수를 어떻게 이기냐. 같은 학교는 반드시 같은 학교 내에서 서열 파괴를 안 하는 거지. 같은 학교인지 아닌지는 알아요. 대학이. 응? 어머니. 우리 학교, 그러니까 외대부속 갔는데 경기 외고등학교 갔는데 우리 학교 내에 내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파괴하고 합격시키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텐트 치고 입학 잡혀서 엄마들 데모해요. 오픈해라! 정보 공개해라! 고발한다고. 그러니까 대학 입학처에 가장 괴로워하는 게 같은 고등학교에서 서열을 파괴하고 합격자를 전복시키잖아요. 옛날 초창기 때는 그랬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데 한 5분만 더 할까요? 우리 반에서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우리 학교에서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나랑 같은 대학에 같은 학과를 마지막에 쓰겠다고 할 때 학교에서 멘붕이야. 그러니까 3학년 주임이 뭐 해야 되냐면 이걸 컨트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 전교 1등이 네가 쓰는 대학이 경영학과를 쓴댄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경영학과 2명 다 합격하는 사례는 없다. 그럼 과를 돌려야 되죠. 근데 학종이 어떻게 과를 돌리냐.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교과의 역량을 더 많이 볼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더 가기 어려워. 왜냐면 면접이 없어요. 누굴 뽑을지 몰라. 건대, 경희대, 서울대 엄청나게 실대 과들이 전형이 많잖아요. 근데 결국 파란색 전형만 써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사회통합 전형. 우리랑 상관없어. 여기 오면 여기 대표적으로 경희대 볼게요. 국가보훈자야, 수급자야, 농어촌이야, 자리바동이야. 아니면 특성화고등학교 나왔어? 호른기에. 우리랑 해당 사항이 없다니까. 가끔 이런 엄마가 있어요. 5 자녀를 낳았다. 3 자녀 이상이면. 근데 애가 내신이 안 좋아. 애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시끄러운다. 그러면 그건 지원 자격은 되는데 합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어느 정도 내신 등급이 가느냐? 일반고가 많이 가는 전형은 2등급 대인데 특목자사고 많이 붙은 데는 3등급 대. 여기도 2등급 대인데 3등급. 그러니까
학종은 교과형보다는 낮은 내신 애들이 가요. 그걸 왜 그럴까요? 교과형은 일반고에서 퍼펙트한 애들 뽑는 거고 학종은 자산 특목고까지도 이 평균값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고 엄마 입장에서는 요 평균을 우리의 내신하고 1대1로 비교하면 안 되고 아 얘가 일반고니까 여기서 2등급 대라면 우리는 1등급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써야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 시립대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발표해줘요. 우리 전형에 요 전형에 일반고가 몇 프로 합격했고 특목자산 몇 프로 합격했다. 그리고 내신 등급은 일반고가 몇 등급 되었고 특목자산 몇 등급 되었다. 이런 기준이 공시돼요. 여기 어디네 여기네 엄마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대학 어디가? 문재인 문제 한 거. 그러니까 대학이 합격자의 정보를 갖다가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70% 카트라니까. 넘어갑시다. 논술 아까 말했듯이 36개 대학이 계속 보고 있는데 논술 100으로 뽑는 대학이 겁나 많다. 오히려 성균관대는 내년에 22명이 늘어났다. 그 다음에 연세대 이 아이들도 논술 100이다. 교과를 반영하는 한양대 홍대는 10%밖에 반영하지 않는다. 논술 전형도 체제가 없는 연세대 한양대 가긴 더 어려워요. 논술 전형은 수능 체제를 적용하면 실질 경쟁률이 확 떨어져요.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막 서양어 대학, 동양어 대학이 있거든요. 여기가 원서 접수 끝나자마자 20대, 30대 그래요. 근데 나중에 진짜로 와서 쓴 애들, 체제 기준이 다 된 애들, 6대1, 7대1밖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대학이 이런 학과들은 학종보다 교과보다 경쟁률이 낮은 거예요. 어머니 어차피 수시에서 합격하려면 정시에서 합격하려면 경쟁률의 메커니즘이 중요해요. 자, 이 정도 어머니들이 오늘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갔어요. 50분 했어요. 양해해 주세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그러면 23년 동안 입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하기성 소장이 대학 입시에서 실패하는 아이들을 추적 관찰해봤거든요. 이렇게 하면 실패해요. 성공의 10개명이 아니라 실패 10개명. 우리가 몇 개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할게요. 목표가 없어. 근데 피곤할 때마다 무절제한 잠으로 필요를 없어요. 매출입 안 하고 실천하지 않으니 주간 계획표를 안 짠다는 얘기고 저녁마다 그날 저녁에 자기가 그날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자야 되는데 그걸 안 해. 내신 안 나오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 3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그날 내가 학교에서 들었던 학원에서 들었던 주요 내용들을 백지에다가 안 보고 적어야 돼요. 이건 양치보다 더 중요한 거야. 아니 양치 안 하고 충치 생기면 나도 치과 가면 돼요. 임플란트 좋아. 근데 저녁마다 자기 복귀를 안 하면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아니라고 안 할까요? 게임, 서핑, 웹툰, 유튜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성적 결과에 좌절하면서 텔레비전 보기. 엄마랑 같이 봐요. 영어할 것 같은 친구와 스마트폰을 계속 SNS를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끊어내는 게 상책이다. 그것도 안 하면서 대학 가겠다. 쉽지 않아요. 이런 엄마 있더라고요. 단톡방이 있다. 단톡을 해야 된다. 담임선생님이 공지사항이 있대. 제가 뭐라고 해요? 어머니 계정으로 들어가세요. 대신 프로필 사진 엄마 얼굴 하지 마요. 뭐 꽃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누가 우리 아들 이름 부르면서 말 걸면 나 걔 애미다 이러면 그럼 애들이 그 방 안에 누구 엄마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욕도 안 한대요. 단톡방은 엄마가 정보 공개 받으면 돼요. 그 정도 시간은 되시잖아요. 이게 중에 이성 친구에게 눈길과 마음을 줬어. 어머니 범죄. 그러니까 이성에게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소통 안 하는 거예요. 여학생 어머니 손 들어보세요. 세계적인 추세가 연상연하예요. 김연아가 5살. 국민배우 공효진은 10살 연하랑 결혼했어. 그러므로 우리 딸내미의 지금 배우자 후보는 초등학생이거나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요. 남학생 어머니. 며느리 후보가 28이거나 23이야. 네? 동급생하고는 절대 사귀는 거 아닙니다. 학력 수준이 낮아지는 동네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횡단보도에 껴안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너의 소울메이트가 되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대로 바꿔. 자꾸 잔소리하고 핍박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얼마 전에 초등학생 이런 시를 썼어요. 나는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밥 먹을 때, 화장실에 갈 때 게임하지 않는다. 근데 엄마는 나한테 게임에 중독됐다고 한다. 아니다. 매 순간 나만 보면 잔소리하는 그분이 중독된 거야. 뭐해? 잔소리. 어머니 애들한테 칭찬하고 격려하셔야 돼요. 습이 중요합니다. 회의 문자입니다.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날개 우자에다가 흰 백자, 그럼 날개가 하얗다. 굉장히 무식한 접근이죠? 아닙니다.
날개 우자에다가 100, 100자가 혼성됩니다. 날개짓을 몇 번 하다? 100번 하다. 이 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복귀하라고. 근데 요즘 학원들이 컨셉이 다 수학 같은 경우는 오면 습까지 다 시키려고 하고 있죠. 어머니 이거 어때요? 고등학생 생활을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이 1위가 운동선수였잖아요. 자, 1차원적인 질문할게요. 운동이 쉬워요? 공부가 쉬워요? 공부가 쉬워요. 애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애들 대상 세미나. 얘들아, 운동은 자기 운동 분야에서 그 종목에서 탑클래스가 되지 않으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다. 예. 우상호를 하는 친구입니다. 아시아인이 이 종목에서 메달리스트 되기 어렵대요. 얘는 또 신체적 한계도 극복했어요. 키도 작아요? 짝발이. 근데 부단한 노력을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자기 기록을 갱신하지 못했으면 유명세를 떨칠 수도 없고 연금도 못 받았겠죠. 어머니 공부는 어때요? 서영고 못 가면 서성한 리그 가요. 서성한 못 가면 중해경시 가요. 중해경시를 못 가면 건동, 홍수 리그 가요. 그러니까 제 제자 중에 하나는 아주대 금융공학과 갔는데 컴퓨터공학제가 복수공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졸업반 4학년 때 다음 카카오 입사했어요. 아주대 나왔지만 고액연금. 광운대 가이가 있어요. 전자공학과. 여기서 다녔어요. 분당에서. 걔가 순회 나왔나? 서현 나왔나? 근데 강원대 전자공학과 지하철 타고 가면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가다가 북한 나오는 거 아이가? 근데도 걔가 나중에 졸업하고 LG에 용서를 쓰고 합격해서 지금 30대인데 고액연금. 그러니까 공부는 어머니 우리가 막 과 상관없이 서울대 가야 된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공부는 훨씬 지평이 넓다. 그럼 두 번째 2차원적인 거, 조금 더 3차원적인 거. 이 한계를 극복하게 한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친구 엄마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매달 따서 연금 받게 해주세요. 나의 노후가 풍족한 이런 기도 안 했을 거예요. 부상당하지 않게 해달라. 지치지 않게 해달라. 고단하지 않게 해달라. 맞죠? 그리고 본인이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도록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어떤 기도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위대한 어머니가 되라고 어머니들한테 도전 관리를. 위대한 어머니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엄마인데 일단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안보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옛날에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신부인데 어머니 이게 지금 자식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거 못하는 엄마가 자식이 기도한다? 그게 아니죠. 엄마. 왜 엄마들한테 내가 그 옛날 사진을 꺼내서 그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냐면 학업 성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자존감인데 그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칭찬과 격려예요. 근데 칭찬하고 격려하기 쉽지 않아. 아까 실패 10개명 중에 몇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대범해져야 되고 내가 내 스스로 희망적으로 돼야 되고 이 아이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부모된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일단 기도부터 하라. 종교에 상관없어. 됐죠? 근데 우리 이런 거 안 하고 자꾸 우리가 조급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한테 승질나.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좋은 소리가 나가요? 아니면 쓴소리가 나가요? 쓴소리. 근데 그 아이들이 내성이 생겼어요. 쓴소리. 이러면 이제 합치가 이루어지죠. 그럼 어머니들한테 오늘 이런 도전까지 드리고 그 자료집에 제가 드린 자료집에도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 도전해 주시면 되고 여기 있죠 이거 이 QR이 그 이제 어머니들의 학년을 오늘 설명회 그 하실 때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카메라 갖다 대시면 UR이 떠요. URL이 뜰 거예요. 노란색으로 뜹니까? 그럼 대치우리에서 설명회 들었다라고 하시고 대치우리라고 쓰시고 학년을 쓰세요. 올라가는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됐어요? 왜 학년을 쓰라고 말씀드리냐면 요 풀 버전 자료가 학년별로 달라요. 그걸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저기 본부장님께서 사진을 찍어도 되고 카메라를 갖다가 대면 URL이 뜰 겁니다. 됐죠? 어머니 아니 잘 안 뜨시는 분은 그냥 사진만 찍어요. 집에 가서 애들 헤드폰이나 저기 아버지 헤드폰으로 하면 되니까. 자 오늘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나가시면서 학원에 뭐 관심 있는 거 이렇게 그 상담 뭐 적어내는 거 있으면 데스크에다 내주시고 가시고 다음 간담회 때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셔가지고 애들 정보 많이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